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법원 경매 학습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 경매를 공부해서 투자도 하고 부동산도 사고 싶다. 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냥 공법 공부하고 뭐 민사집행법 읽어보고 법원 경매 절차 뭐 그 정도 공부하면 다 되느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법원 경매를 공부한다는 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제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학습의 범위, 저는 법원 경매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경매사건 접수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낙찰받았던 부동산을 매도하는 시점까지 이 모든 구간이 우리 부동산 경매 학습을 위해, 경매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전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매는 경매 사건 접수부터 일단 시작이 됩니다. 경매 사건이 접수됐습니다. 자, 경매 사건이 접수됐다라는 건 뭔가 돈을 받지 못한 채권자, 즉 금전적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금전적인 피해는 사업관계든 은행 금융거래든 또는 개인 간 금융거래든 또는 보증금, 뭐 어떤 부동산을 놔두고 오갔던 보증금이든 아주 다양한 경우에 어떤 금융거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돈이 와야 될 것이 오지 않아서 발생한 그런 피해를 법원으로부터 구제 신청을 했고 법원이 그럼 팔아서 갚아줄게 라고 해서 접수된 진행되는 게 경매사건 접수입니다. 자, 이렇게 경매사건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이 민사집행법에 따라서 경매사건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경매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송달하고 이해관계자들한테 송달하고 현황조사를 하고 감정평가를 하고 그리고 언제 팔겠다라는 경매 기일을 공고할 때까지 이 절차가 진행됩니다. 자, 매각기일 1차 매각기일 14일 전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유찰되면 또 30일, 또 유찰되면 30일. 자, 이 구간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매각 공고되고 나서 매각기일까지, 자, 이 기간은 많은 투자자들이 경매 입찰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현장 조사를 하고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자, 매각 이후에는 손댈 수 없는 부분에 대한 모든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기간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이걸 하기 위해서 경매 수업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낙찰이 되면 명도를 진행하게 되겠죠. 명도가 필요 없는 토지 물건도 있겠지만 건물이라면 누군가는 점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집이든 상가든 거기에 대한 명도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명도가 끝나면 이제 완벽하게 낙찰자에게 점유권까지 오게 된다면 이제 직접 사용을 하거나 또는 임대 관리를 하거나 또는 이 부동산을 개발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유기간이 어느 정도 보유를 한 뒤에 필요가 없을 때 또는 수익을 거둘 시점이 되면 자, 이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 경매는 이 매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단기적인 보유 후 매도를 할 때는 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이 전 과정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공부도 하고 또 생각도 해보고 경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완벽하게 경매를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이 중요했습니다. 어떤 경매 사건이 이제 접수되면 이 물건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매각기일 공고되면 오픈되지 않습니까? 자, 오픈되면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느냐, 즉 채권자, 채무자, 그리고 점유자, 뭐 또는 소유자, 자, 이들 간에 있어서 관계의 분쟁, 이 사이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이 많았습니다. 뭐 선순위 임차인 물건이라든지 그리고
뭐 채권자 채무자 간에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소유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들 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적 하자를 그 구멍을 발견해서 거기서 수익을 내는 것이 과거의 어떤 그 경매 수익의 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명도 부분이요. 낙찰을 받고 나서 명도하는 것. 예전에는 명도 소송을 했죠. 명도 소송을 하면 몇 달 걸립니다. 자, 그 불편하고 맞이하고 싶지 않은 이런 어떤 분쟁, 이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낙찰이 됐습니다. 이 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명도 과정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이 시세보다 낙찰가는 더 낮아집니다. 경매가 왜 매매보다 저렴한가? 그것은 바로 이러한 어떤 이들 간의 분쟁, 그리고 이 명도 때문에 이 가격이 낮아질 수가 있었던 거고, 이 안에서 낙찰자는 수익을 발생시켰던 게 기존의 경매 물건입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은 더 심해지고 수익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2년도 이 명도 과정이 2002년부터 이 명도 과정이 좀 더 단순해졌습니다. 인도 명령으로 대체되면서 그러면서 이 낙찰가는 더 올라가죠. 명도하기 쉬우니까. 즉 이것이 어렵고 복잡할수록 시세 대비 낙찰가의 이 차이는 더 커집니다. 단순해지니까 즉 이 과정이 여기서부터 이 과정이 더 투명해지고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 쉽고 법적 분쟁이 단순해지니까 낙찰가는 높아집니다. 즉 수익은 여기서 더 크게 발생합니다.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즉 이 개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 경매 시장에 진출하면 최고의 이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뭐 지분, 지상권, 유치권 뭐 이런 어떤 그 법적 분쟁, 이 법적 분쟁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켰다면, 물론 지금도 수익은 나긴 납니다. 그렇지만 과거보다는 못하다는 거죠. 이것을 더해서 이 개발을 더해야 수익이 극대화됩니다. 즉 과거에는 여기까지가 경매 수업이었다면 이제는 이렇게 낙찰받은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좀 더 개발을 가미해서 매도할 것이냐,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냐, 여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용개발 관리가 이 경매 절차와 무관하냐? 아닙니다. 경매 사건 접수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모든 것들이 관련이 있습니다. 즉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분쟁과 다툼이 생겼지만 그들 간에 생긴 다툼이 곧 여기 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여기에 법적 분쟁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서 낙찰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에 있어서 누군가의 손해가 바로 누군가의 이익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 누군가의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 연결이 되는 관계가 바로 채권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채무자, 그리고 뭐 점유자, 낙찰자, 자, 이 모든 사람들, 그리고 또 제3의 이해관계자, 뭐 유치권자들 되겠죠. 이들의 이익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익이 연결돼서 누군가가 손해를 보면 누군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여기에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예, 저희 수업을 시청하시면 하나 전부 다 분석해서 들어갈 것입니다. 분석하되 모든 걸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의 수업 방식입니다. 자, 앞으로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클릭도 해주시고 또 구독 신청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경매 수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